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추진하겠다라고 이 뒷부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이 빚어졌어요.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 개국본이 앞장선 민주시민들이 개혁과 민생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개혁이 곧 민생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민주당사 앞에서 그동안 3주째 시위를 벌여왔거든요. 그 시위 현장에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불시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오해다, 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적당히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에 대한 이런 거죠. 윤석열에 대한 저격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나와봐. 내 머리가 더 커. 너 고시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됐지. 나 한 번에 붙었어. 뭐 이런 얘기를 확실히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신문 팔아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실제 전문이 있어요. 핵심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해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언론개혁은 일단 가짜뉴스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언론개혁이라고 하면은 언론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디어개혁이라고 말할게요. 오케이, 이건 괜찮아요. 미디어개혁을 위해서 김용민 최고위원을 이미 위원장으로 언론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해줍니다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인선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승원 의원, 수원이죠? 김승원 의원의 미디어 바우처법을 공동 발의하겠다. 공동 발의. 이거는 당 대표가 공동 발의하면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당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 대표가 발의했는데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당론 수준이 되는 거죠. 미디어 바우처법. 요게 상당히 조중동과 기득권과 맞서는 사실 법이거든요. 1조 가까이 들어가는 기득권 수구 매체 중심으로 집행되는 정부의 예산을 다양하게 펼쳐서 대한 매체들까지도 포함하는 미디어 바우처법에 나도 포함해서 공동 발의하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잘 보도 안 해. 이게 상당히 언론계에서 중요한 보도인데.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김용민한테 내가 맡겼다. 믿음직스러운 김용민한테. 그리고 김승원 미디어 바우처법 내가 참여한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짚어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박범계 장관이 조직 개편을 했어. 한쪽으로 이른바 6대 범죄, 중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한쪽으로 몰고 지방지청 형사부에서 이제 관여 못하게. 정하려면 장관이 나한테 허락받아. 니네 하지 마 이거거든요. 모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기능을 공판 중심으로 강화해서 일단 이른바 중수본과 기소청으로 정리되는 검찰개혁 시즌2 완성을 위한 내부 조직을 딱 이렇게 정비해 놓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죠. 다음 주부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제 딱 박주민 의원이 법안 준비 다 됐다. 당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온 얘기야. 박주민 의원의 철험회를 비롯해서 황운하 의원 등 검찰개혁 이른바 요 분들이 기소청과 중수청을 별도로 나누는 현재 검찰을 그 법안을 여태까지 주장해온 분들 아닙니까? 요 양반들한테 다음 주에 경과보고 받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진해 나가겠다 그랬어요. 추진하겠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 지도부의 지침을 받겠다라고까지밖에 얘기 못하지. 자기가 지도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또 다음 날인 오늘 받은 거야.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해놓으셨고 박주민 의원 등 황운하 의원 등이 준비해온 내용을 보고를 받고 추진하겠다라고 이 뒷부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촛불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개국본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 윤석열 걱정 많이 하시죠? 윤석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윤석열 잔당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윤우진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파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시껍절한 이야기들 그런
건들이라면 이렇게 파일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 잘 안 안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확인 취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이제 뭔가 조국 수사 관련된 그렇죠.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 비리와 검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방대하게 다 준비해 놨답니다. 더구나 전 양반이 송영길 변호사거든,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대통령 아무나 적당히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깜이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이게 얘기한 뭐 거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그렇게 멍청해도 대통령 됐잖아요. 윤석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박근혜랑 윤석열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첫 1, 2호 수사하는 거 보면서 이규원 검사와 우리 조희영 교육감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저 뭐지? 그랬는데 사실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자기들이 한 수사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3호 사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을 공소 내용 플러스 알파 공소 사실 아닌 조국 장관과 청와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공소사실에도 포함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피의사실 유포가 명백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들한테 보냈어. 동아일보 뭐 이렇게 중앙일보인가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수사를 하잖아요. 이게 자체 수사 1호인 거예요. 공수처. 바로 이게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전략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첫 삽부터 기득권과 조중동으로부터 공격받느니 우리가 약간 왜 국제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작전을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 정도인데 여하튼 이성윤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고소인 조사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파일이 확보가 돼 있다면 이거 어디서 하겠습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수처가 움직여서 뭔가 성과를 낼 만한 사건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적당히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 윤석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믿을만은 한데요. 다만 이 지금 보면은 지금 시동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걸린다. 계속 보궐선거 이후 후폭풍 정리.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정치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어제 촛불 시민들 앞에서 발언한 것 보면 상당히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